저는 AI융합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송민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시스템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최민경입니다. 네, 우선 2020학년도 학생들 이후부터 정보시스템공학과가 AI융합학부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은 AI융합학부에 들어오게 되어서 AI 전공과 IoT 전공으로 나뉘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희는 학생분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더불어서 AI와 관련된 지식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INTP랑 ENTP 번갈아가면서 나왔는데 한 달 전에 INTP가. 저는 원래 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ESFJ였는데 ENTJ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대를 가고 싶었는데 AI융합학부라는 학부가 이제 컴퓨터 관련 학부라고 들어서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문과에서 교차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학과를 선택할 때 생각을 했던 게 조금 트렌드한 거를 배우고 싶었어요. 뭔가 TV에서 항상 나오는 AI라든지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을 배우면 트렌드에 맞춰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학과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IT 관련된 트렌드를 교수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제가 직접이라도 조금 빠르게 인지를 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학과 선택할 때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은 일단 컴퓨터나 이런 코딩과 관련된 흥미가 있으면 정말 잘 맞는 학과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반대로 정말 힘들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희 학과의 장점은 우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지식과 더불어서 AI나 IoT 같이 한 발 더 나아간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지식이 누구한테나 쉬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나 흥미가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다거나 조금 힘들어 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학기를 다녀봤는데 장점은 정말 친구들과 좀 더 돈독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고 정말 편하게 자유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학교 오는 길이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장점은 우선 제 동기들을 봤을 때 대체로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학과 공부도 그렇고 대외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동기들을 보면서 되게 자극을 받은 적이 많아서 주변에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동기들이 많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저도 쉽게 생각은 안 나는데 옆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학교 오르는 그 언덕길이 여름이나 겨울에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실 운캠에서 수업을 안 들어봐가지고 운캠은 잘 모르겠지만 운캠은 그래도 평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게 좀 더 편리하고 수캠은 그래도 좀 더 학교가 넓고 잔디밭이 저희 학교의 이제 마스코트 느낌인데 돗자리 깔고 이제 누워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수캠의 장점은 우선 맛있는 게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성신여대 입구역 하면은 딱 그 수캠이 나오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언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제일 재미있었던 수업은 이번에 1학기 때 파이썬을 배웠는데 파이썬 수업이 제가 처음으로 코딩을 접해본 거였는데 해보니까 정말 프로그램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성취감도 있고 코딩 수업이 제일 재미있었고 힘들었던 수업은 기초통계학이라고 통계에 관련된 학문을 좀 더 깊게 공부하는 과목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과여가지고 확률과 통계를 열심히 하진 않아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재밌었던 수업은 저희 전공 중에 융합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 저학년일 때 4학년 수업을 그냥 무심코 수강 신청을 해서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는 이제 서비스 기획부터 뭐 데이터베이스 설계나 개발까지 직접 혼자서 다 해보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AI 융합학부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수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뭐 기획이라든지 뭐 디자인도 관심이 있어서 그 수업을 하면서 힘들지만 가장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더 힘들었던 수업이 있는데 저도 말씀해주신 기초통계학과 더불어서 저는 미적분과 벡터에서 기초라고 저는 사실은 문과 출신이었는데 2020학년도 기준으로 문과에서 이제 공대로 교차 지원이 가능해서 그때 당시에는 벡터를 배우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저학년 때 벡터를 배우고 뭔가 더 어려운 수학을 배우게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학교 오고 느꼈던 게 저희 학과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점이 정말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도서관도 많이 차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학교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저는 이제 수업 방식이나 분위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교수님들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사실 수업이 조금 많이 열리지 않아서 그 부분이 가끔은 아쉽기는 한데 수업에 들어가면 항상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특히 AI와 관련된 지식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낯설다 보니까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주시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저희 학과의 분위기는 교수님들께서 꼭 수업이 아니어도 연구나 아니면은 간단한 실험 참여자나 이런 것도 저희 과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시면서 되게 많이 챙겨주시려는 모습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학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과목은 아무래도 AI 전공 쪽이면은 자연어 처리나 인공지능이나 이번에 개설되는 강학습과 같은 수업들이 있을 것 같고 IoT 관련된 수업으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응용 실습이라는 수업 같이 IoT 관련된 지식을 조금 더 깊게 배워볼 수 있는 수업이 저희 학과를 조금 나타낼 수 있는 수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중에 들어본 수업은 기계학습이라는 수업인데요. 사실 영어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하셔서 어려운 감도 있고 지식 자체도 어려운 감이 있긴 했는데 기존에 배웠던 수학적인 지식도 같이 응용이 되고 인공지능 분야에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코딩이란 걸 이제 처음 배워봤으니까 영화나 TV에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줄게 하고 몇 분 걸려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한 번에 이렇게 쑥 만들잖아요. 보기보다 정말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AI 융합학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부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가 밝은 학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원이나 이런 회사의 AI 관련 쪽으로 가거나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시스템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AI 쪽으로 대학원을 가는 동기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주로 그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지식도 배우기 때문에 개발자로도 많이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AI를 주전공하고 아, 부전공, 복수전공을 IoT 하는 신기하다.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 학과 내에서 특징이 있는 활동은 매 방학 때마다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라고 이제 동기들이나 아니면 뭐 선후배들끼리 자유롭게 팀을 꾸려서 방학 기간 동안 원하는 프로덕트를 뭐 개발하고 뭐 기획해보고 그런 대회가 있는데요. 공대 주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도 하고 그리고 방학 때도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대회. 저는 그래서 입학하고 난 뒤에 항상 하루 아침 시작을 저는 뭔가 노트북을 펼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노트북 안에서 이루어지고 노트북을 좀 끼고 사는 게 학과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카페나 음식점이나 갔을 때 이런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그럼 키오스크점 프로그램을 나도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시로 지원했어요. 저는 교과 전형. 다들 공부를 잘하셨는데 제가 정시 전형이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계속 정시 공부를 했는데 일단 개념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모의고사로 이제 매번 연습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수능 두세 달 전부터는 국어를 아침에 무조건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교과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다르게 정말 내신 성적으로만 순수 들어가는 전형인데 특히 공대이다 보니까 수학이랑 과학도 항상 놓지 않기 위해서 내신 대비를 철저히 했던 것 같고 사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모르는 그 학교만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에서 뭐 암기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혹은 뭐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선생님마다 있는데 저는 내신 대비를 할 때마다 그런 스타일에 맞추어서 조금 최대한 제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대로 공부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전 당일날은 그날 학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학원에 갔습니다. 부모 이후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 이후로 일단 당일에는 사실 성적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오답 개수에 대한 충격도 너무 커서 일단은 그날은 다른 공부는 안 하고 그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면서 내가 어떤 거를 틀렸는지 그리고 특히 수학이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실수를 해서 조금 중반대 번호를 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 수능 때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것 같고 고모 이후에는 사실 교과 전형이어도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도 계속 쭉 놓지 않으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를 채점하고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아서 이제 노트를 펴고 내가 왜 국어를 이렇게 봤는지 과목마다 한 페이지씩 빽빽하게 적으면서 왜 이렇게 봤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 뭔가 유형 파악 전체 모의고사의 뭔가 스토리?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은 많이 풀면 정말 오르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또 못 봐가지고. 제가 탐구를 화학하고 생명을 선택을 했는데 생명은 이제 교과 때도 성적이 잘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선택을 했고 화학은 정말 처음부터 정말 성적이 안 나오고 잘 안 맞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보다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적극 추천을 합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때도 컴퓨터를 배우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관심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긴 시간을 통해 결과물을 얻어내는 학과라고도 생각을 해서 엉덩이가 좀 무거우신 분들, 끈기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서 좋은 학교 생활 하길 바랍니다. 저는 2번의 입시를 거쳐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간절하기도 해서 학교에 대한 기대도 많고 학과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크게 아쉬운 점도 없고 학교 생활도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신여대에 같이 들어오게 되신다면 같이 만나고 인사를 하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성신여대에서 만나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갑자기